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급증을 견인한 건 신용대출인데 이 자금이 주식 투자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치솟는 전세금 여파로 전세자금 대출도 빠르게 불어나서 이제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금융당국이 대출을 옥죄는 규제 카드를 준비 중이긴 한데 자칫 서민들의 돈줄이 마를까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내용은 김희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가계대출 증가세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지난달에 그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과 비교해서 9조 6천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이 8월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7천억 원 증가한 데 이어 역대 두 번째이자 9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이후 이 월별 가계대출 증가액 추이를 보면 이 5월에 접어들면서 기업 대출의 증가세가 꺾이고 이 가계대출 쪽의 증가폭이 두드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초반인 3월, 4월에는 이 기업들이 위기에 대비해서 현금을 쌓아놓으려는 수요가 늘어서 이 기업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면 이후 3분기부터는 기업들의 상황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대출 수요가 잦아들고 이 가계대출 수요가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이 가계대출 안에서도 신용대출이 특히 눈에 띄던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신용대출 이 대부분인 이 기타 대출의 증가액을 보면 이 7월 3조 7천억 원에서 이 8월 5조 7천억 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 한 달 만에 늘어난 규모로는 이 역대 최대 기록이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생활자금의 수요도 물론 있겠지만 이 투자 용도로 빌린 용도가 크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이 초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 주식에 투자하는 B2, 또 이 B2 열풍과 이른바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려는 패닉바인 현상이 겹쳤고 또 일단 바꿔보자는 이 신용대출 가수요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신용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보니 이 금융당국이 이 긴급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은행권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겁니다. 이후 고신용자 위주로 이 대출 한도를 줄이고 또 우대 금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출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은행들은 금감원에 이 연말까지 매달 신용대출 증가액을 2조 원으로 묶어놓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는데요. 이 지난달 신용대출 증가폭이 3조 원으로 이 전달보다 이 절반 가까이 축소된 것도 이 당국의 지침이 어느 정도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세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도 굉장히 가파른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석 달간 증가 추이를 보면요. 이 서울 아파트 기준 전세 거래량이 한 달 새 4천 가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출 규모가 커진 것을 봤을 때 이 전세가 상승이 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난달 은행권 전세 대출은 전달보다 3조 5천억 원이 늘어났는데요. 이 지난 7월 말 이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기존 전셋집에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하도록 한 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이 전국적으로 전세 대란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매물이 부족해서 가격이 뛰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4년치 보증금 상승분을 미리 올려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셋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자금 부족분을 채우려고 신용대출을 받아서 전세 자금에 넣는 경우까지 더하면 이 수치에 잡히지 않는 전세대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하다 보니까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이전부터 금융당국에서는 은행권에 대출을 좀 자제하라는 압박은 해왔었는데 직접적으로 대출을 좀 옥죄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대출은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입니다. 지난 이틀간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윤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이 모두 대출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 규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대상의 인원이 늘어나는 건데 이 규제 울타리가 확장되는 셈입니다. 이 DSR은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 쓰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과 자동차 할부금, 또 전세보증금의 대출 이자 등 이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더해서 이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현재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이 시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개인별로 이 DSR 40%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금융당국은 DSR의 규제 대상과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입니다. 이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이 개인별 DSR 적용 기준인 집값의 이 초과 기준을 현재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거나 이 규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이 DSR 비율 자체를 낮추는 것도 방법으로 거론이 됩니다. 참 결과적으로 그러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건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일부 서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대출을 옥죄다 보니 전세 자금 대출까지 못 받는, 그러니까 전세도 못 사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정책에서 이 딜레마가 빠진 부분인데요. 금융당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이 시중에 대거 풀린 유동성이 전세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 이 최근에 집값을 끌어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DSR 확대로 대출을 누르면 이 전세값도 일정 부분 안정화하는 데 안정화될 개연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전세 자금 마련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섣불리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무엇보다 이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대출을 억제해도 실제 전세값이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소득이 낮거나 자금 마련이 어려운 이 세입자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틀 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한 지적이 나왔는데 이 금융당국의 고민이 묻어났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걸 줄이려면 창구지도 해서 그냥 다 막아버리면 되겠지만, 그랬을 때 누가 피해를 보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못하고 좀 이렇게 지도 내지는 연착륙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고민스럽다는 말씀. 네, 금융당국이 대출 급증세에 제동을 걸겠다고 이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이 조만간에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신용자나 이 서민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묘책이 담길지 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희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